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코디, 실제로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얼마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지인이 실제 이용했던 코디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강남의 도곡동 대치동에서 중고등학생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드라마에 보면 대사 중에 수십억이라는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끝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학원 외에 컨설팅, 상담, 입시 지도, 학종에 대한 조언들,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월 80만 원의 코디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자습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습실이 한 20만 원대여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이제 학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오늘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와, 그런 거 있으면 아무래도 아무런 정보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원에 가서 예상 문제들 보는 게 도움이 될 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리뷰도 해주고 학종도 준비해준다면 정말 돈 있는 집 사람들은 코디를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경제력에 의해서 정보가 바뀌는 거고 그 정보력에 의해서 입시 결과가 바뀐다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사인 친구하고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코디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과외는커녕 학원도 거의 못 다니고 혼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말은 다 공부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맞아. 하지만 학교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틀리다 보니까 스카이를 갈 그런 수준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좋은 학원 다니고 싶고 과외 받았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코디 같은 사람이 나를 관리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사인 친구는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게 잘 맞는 친구여서 본인은 오히려 누가 나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혼자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입시에 합격했는지 그런 후기를 읽고 혼자 문제집을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람의 성향마다 그런 코디를 붙여주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나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부할 의욕이 떨어지고 어긋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재주가 전반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있지만 좀 다르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좀 듣기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계속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거의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다 받아 적고 그 설명해준 거에서 이해 안 간 거를 계속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저는 고등학생 때 별명 중 하나가 질문쟁이였거든요. 계속 제가 이해가 갈 때까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혼자서 문제 푸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읽는 것이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듣기 감각이 더 도움이 된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직접 가르쳐주면서 말로 하면서 더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배운 거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쓰기를 하면서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지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이걸 이제 와서야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서 그것에 맞게 좀 가이드를 해주면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코디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씩 쓰는 애들보다 나는 훨씬 열등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공부 방법이 듣기인지 읽기인지 쓰기인지 말하기인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와서 알았고 지금 와서는 공부보다는 업무적인 역량이 더 중요한 시기여서 물론 업무도 공부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부머리랑 업무머리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물론 저도 스카이에 못 갔고 그런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에 제 사무실 자리에서 앞자리 서울대, 옆자리 서울대, 뒷자리 서울대, 왼쪽은 연대, 대각성은 고대, 이쪽은 서강대 이런 식이에요. 스카이가 아닌 경우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거나 이렇게 학벌이 다들 어마어마해요. 정말 스카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업무적인 역량은 정말 공부머리, 특히 문제풀이 역량과 완전 다르거든요.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업무 잘 못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저처럼 30대라거나
경력직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굳이 대학에 대한 미련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합리화일 수 있지만 사실 전 국민 중에 스카이에 가는 비율 얼마나 되나요? 상위 1, 2%? 그 정도의 사람들만이 인정을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스카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쟤네들은 코디가 있으니까 훨씬 쉽게 대학을 갔지. 그래서 쟤네들은 승승장구잖아. 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이런 개인적인 사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학벌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보면 연고대생들도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요. 심지어 서울대를 나왔어도 아이비리그에 못 간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서울의대 부럽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지만 수능 머리가 좋거나 학종에 맞는 그것을 잘하는 친구일 뿐이지 그게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아니라는 거, 커리어에 있어서 성공도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소수만을 보고 너무 우리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고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나는 연봉도 낮을 거야. 나는 이직 안 될 거야. 그런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저도 이직을 준비할 때 채용 공고를 보면 상위권 대학 선호, 어디 대학 선호, MBA 선호, 상위권 대학 경영학과 선호 이런 멘트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야 경력직도 대학을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회사는 극히 일부이고요. 이직을 할 때는 오히려 내가 했던 구체적인 직무, 내 했던 퍼포먼스, 성과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굳이 그 20대 초반에 대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걸 계속 연장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업이 아니라 이직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 더더욱 대학에 크게 구애받을 게 전혀 없죠. 좋은 대학 안 나왔지만 성공한 사업가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 스카이캐슬은 재미로만 보고 자격지심을 느낀다거나 학벌 스트레스를 더 심화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코디랑 자습실 비용이 100만 원인 거지 거기에 뭐 학원들도 좋은 데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중고 동안 학원비를 다 합쳐보면 정말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투자 대비 ROI를 뽑아봤을 때는 학벌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조명을 켜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구독자 5만을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기념으로 Q&A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궁금하셨던 것들 남겨주시면 기념 영상에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채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Q&A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대학 이름, 회사 이름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그런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제 채널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